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차트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1.8%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이전에 갭상승이 나왔던 부분을 깨버렸어요. 이전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자체가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MACD로 살펴보더라도 방향을 전환하는 흐름이 아직 나온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낙폭을 좀 더 키워갈 수가 있고, 매수가 들어가기에도 현재는 높은 위치에 있는 박스권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탈하면서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돌파를 하면서 재상승을 만들어가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리스크는 높으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더 기다려 주시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200선 위쪽 라인쯤에서 매수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상향 추세에서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보다는 이때가 좀 더 저렴한 가격대로 많은 물량을 모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걸 기억을 해주신다면 지금은 조금은 기다려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 하단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조정폭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어서 그 부분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좋은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1.3%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이어서 어제 강조드렸던 부분, 즉 파동상으로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구간을 유지하는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차와 2차로 나눠서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리스크를 낮추면서 이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120분봉을 살펴보게 된다면 어제 기준으로 역배열로 떨어져 있던 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졌던 매물대 자체를 뚫어버린 흐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구간의 1차 매수 타이밍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파동상으로 우상향만 유지해 준다면 하단부에서 이렇게 지지를 만들면서 좀 더 높아지는 구간을 잡으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게 됐을 때는 이전에 매물대 주변에 모여있는 수익 실현 물량들을 한번 흡수를 한 이후에 저점만 높여주면서 위쪽으로 간다면 이때는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서 1차 매수를 하고, 이후에 하단부를 이렇게 이탈하는 리스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2차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저점을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높인다면 여기서 2차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면서 추세적으로 좀 더 강한 하방을 찍고 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낮은 가격대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감으로써 평단을 낮추고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 평단을 회복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량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현금을 어느 정도 남겨준 상태에서 1, 2, 3차 정도의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간 동안 만들어졌던 이 박스권 라인에서 위쪽 상방을 뚫어버리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던 것이고, 어제의 하락은 이 상승 이후에 파동상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어제의 하락을 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되는 움직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고, 위쪽으로 올라갔던 상황에서 이런 식의 파동만 만들어내면서 기존에 많이 몰려있던 이 매물대를 뚫어내기만 한다면 충분히 전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다려 주신다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많이 빠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역시나 파동상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전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승폭을 가져갔던 상황에서 이러한 식의 조정 구간을 가져갈 위치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우상향, 즉 이전의 저점보다 높아지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이 자산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우하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기초적이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 2시간봉이나 일간으로 보았을 때 현재는 우상향을 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파동상의 움직임의 저점이 우상향을 유지하는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고, 이전에 저점이 나왔던 이 구간보다, 그리고 매물대가 있는 이 구간보다 높은 위치에서만 저점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투자를 지속해 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개별주 코인베이스를 본다면 어제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전에 조정이 나왔던 저점까지는 아직 무너뜨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MACD 보조지표 상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방어만 비트코인이 해준다면 이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2시간봉으로 동일하게 살펴보더라도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 라인 구간을 아직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재반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파동상의 조정의 폭락론을 부르짖기보다는 일단은 지금까지는 파동상의 조정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이 반전을 하면서 반대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거나 여기서 지지라인을 만드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폭락이라는 공포에 빠지기보다는 파동상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파동상의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될지를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이전에 반등이 1차적인 지지라인에서 나왔지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하단부로 2차 매수 구간까지의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우하향하는 추세 자체가 계속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폭락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상향하는 흐름 안에서 저점을 어디 구간에서 이전보다 더 높게 잡아가는지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강한 추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저점을 형성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저점 자체는 아마도 많은 매물대, 매수를 하신 분들이나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 더는 매도하지 않을 만한 안정적인 구간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지지라인이 잡혀주게 된다면 여기서는 충분히 2차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기다려 주시면서 테슬라는 우상향한다라는 장기적인 뷰로서 매수 전략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은 달러예요. 일단은 달러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달러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너무 높은 위치에서 주식에 넣기보다는 우리가 1차적으로 비싼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반도체 섹터에서 강조를 드린 것처럼 내가 1차 혹은 2차, 3차까지 이런 분할 매수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파동상의 저점이나 지지 구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할로서 매수할 수 있는 계획성을 실현할 수 있는 투자의 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러한 상황에서 폭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계획 없이 투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을 하는 것에 가깝고, 무조건적으로 상승만을 기다리는 것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조정이나 하락, 과연 파동상의 흐름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강하게 올 수 있는 하락인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지지라인을 유지하는지 이탈하는지를 보시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자산을 높은 위치에서 한 번에 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 주신다면 충분히 향후에도 좋은 방향성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만들어 왔던 이 우상향하는 추세 라인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았고, 신규로 들어왔던 매수 물량들을 한번 털어내는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뷰로서, 특히나 이제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낙폭이나 리스크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